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8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파이코인은 1파이의 가치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중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조금 파이코인의 가치를 깨달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파이체인몰의 출금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이 출금이 막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파이코인의 뭐 다양한 얘기들, 파이코인의 가치가 왜 상승 중인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19년 3월 14일에 이렇게 등판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파이코인이 뭔가 해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스캠이다, 구라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일단 파이코인을 점점 캐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파이코인이 여기 베이스 레이트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시간당 0.0124 파이를 채굴한다라는 얘기입니다. 0.0124 파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2022년 3월에는 0.0237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0.0124라는 거죠. 자, 그러면 0.237에서 0.0124 거의 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2022년 3월에 비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하락률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전달 대비의 하락률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2월 달은 보면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1.2%가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이게 빠졌다는 뜻이 뭐냐면 반감기를 얘기합니다. 반감기. 자, 이 반감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하락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8월 달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는데 8월 달에도 마이너스 11%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감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실질적으로는 4월 이후에 최대치고 작년 8월과 유사한 수치여가지고 8월 이후 최대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야, 이렇게 보면 정말로 파이코인 엄청나게 큰 반감기가 왔는데 그거의 원인을 한번 이것저것 찾아보니 일단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파이코인이 IOU로 이렇게 상장을 했고 이거 소위 말해서 이런 도둑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에 대한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파이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 뭐 이런 해석도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건 해석일 뿐이지 일단 파이코인이 그렇게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파이코인 0.0124 파이 반감기가 와서 또 이제 파이코인을 내가 적게 채굴할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는데 근데 반감기가 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감기가 와서 채굴의 난이도를 올린다면은 그 가치는 분명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렇게 말이죠. 파이코인의 3월 글로벌 컨센서스 가치를 지킵시다. 이렇게 해서 야,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파이코인의 가치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31만 4,159달러입니다. 자, 다음 사람 해가지고 너는 파이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자, 나는 파이코인 31만 4,159달러를 받았다. 파이코인 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잠깐 나오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떻다? 장기적으로만 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대만큼이나 올해는 정말 파이코인 해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는 아마 모두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이어서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파이 체인몰 런치 파이에서 위드드롤 펑션 출금 기능에 대한 거를 이 BSC 뉴스에서는 좀 다뤘는데요. 이게 그렇게 다룰 만큼의 중대한 거냐? 일단 파이 체인몰은 매일 50파이를 인출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량 인출을 추후에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이 체인몰 같은 경우에는 50파이씩 인출할 수 있고 뭐 수많은 이미지를 삽입해서 2월 1일에 출시를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 실제로 파이가 출금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 FA 키라고 해서 이것을 설정해서 보안에 필수적이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구글 OTP 같은 걸 설정해놔야 그래야지 이 출금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자, 방법에 대한 절차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데 파이체인몰에서 우리가 지갑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출금을 한다. 출금 신청을 하고 메일을 확인한 다음에 구글 OTP 여러분들 설정했던 거 그걸 확인하셔서 6자리 코드 구글 OTP에 있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출금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 깊게 내용을 읽어봐라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체인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월렛이라고 있을 거예요. 어카운트 쪽에 가면은 월렛이라고 있고 이 월렛을 눌러서 처음에는 당연히 생성을 해야겠죠. 그 생성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캐시아웃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파이코인, 파이체인몰에서 물건을 판 사람들에 한해서 이게 가능하겠죠. 내가 0파인데 출금하고 싶다. 왜 출금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캐시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 파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뭐 해외에서는 여전히 파이코인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코인 속으로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와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 캔리님께서 또 뭔가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파이파파 카페에 있는 글인데요. 자, 파이 홈피 앱 데이터 더보기에서 총 방문 다운로드 이용자 수, 국가별 트래픽 순위, 성별 연령대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KYC 인증 한번 하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에이스입니다. 이번 시간 KYC 파이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하루에 한 5번씩만 적당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KYC 인증 충분히 되실 거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KYC 인증 일단 첫 번째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실패를 했습니다. 자, 실패한 만큼이나 두 번째 시도에서는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월이니까 두 번째 기회를 한번 걸어보죠. 아, 역시 안 됐습니다. 파이코인 KYC 인증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고 그냥 단순하게 고객 확인 인증인데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기술력이 대단한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KYC 인증이 하나하나씩 뭔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올해까지만입니다. 한번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보류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KYC 인증이 되셨다면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올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KYC 인증에 막 큰 변화가 없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좀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KYC 인증 오늘도 실패를 했지만 실패한 만큼 또 이후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 영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파이의 가치는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저렇게 반감기가 계속 오고 반감기가 극심하게 올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파이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던 이 캔리님의 글을 잠깐 살펴보면은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 웹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페이지 어플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조회해 보았다라고 하죠.
이 내용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파이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추세를 함께 볼만한 데이터만 추려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리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특정 국가는 카운팅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절반 가까이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앱 분석 자료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드로이드만을 포함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 몇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일단은 파이에 대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달 계속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 사이트의 방문수 추이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전 세계 모바일과 PC 사용자를 합산한 수치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430만 명이 방문을 했었다.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엄청나게 상승을 이뤄낸 그런 결과. 제가 볼 때는 이때 했던 게 IOU 이런 거에 대한 이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많지는 않지만 은근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12월에는 500만,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최대 590만이라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이 방문을 하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의 데이터를 기기별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모바일과 PC에서 입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확실한 거는 모바일과 PC가 둘 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뤄나가고 있는 때는 지금이다. 2023년 1월이다 해서 정말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가짜파이와 IOU 사태가 일종의 전시 효과를 누렸던 만큼 이때부터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기에 따른 방문수에서 PC는 5.6%, 그 다음에 이 모바일은 94.4%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0월에서 12월 기준 전 세계 합산에서 의외로 인도에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인디아에서 관심이 많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편이고, 그 외에도 여기에는 약간 후순위에 있는 코리아. 노드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1위인데, 우리나라는 17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별 트래픽 순위에서 모바일과 PC 합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17위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동안의 국가별 트래픽 50이다. 인도가 계속 1위였고 나이지리아, 이라크,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 등이 상위권에 있으며 한국은 여기서 본 것처럼 13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 성별 분포도에서 남자와 여자의 이 채굴 비율 이런 걸 좀 나눠놓은 것 같은데 굳이 영양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연령 분포도 해가지고 이렇게 18세에서 24세 등등등 해서 25에서 34세가 가장 많은 그런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내용이 이렇게 분석해서 나와 있고, 이것은 그냥 보면 되는데 사실 블로그 검색해서 노출 순위라 가지고 의미가 크게 있을까? 카페 연령대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남성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한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국내에서 특정 사이트에서 비판하는 부류들 중 땡따코인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본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래?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 그리고 방문자 경로 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파이코인 이런 거를 바로 눌러서 검색하는 경우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관심도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PC하고 모바일 합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트위터가 압도적인 1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2월에 전세계 모바일 PC 합산 기준으로 하면은 브랜디드 82.77%, 비브랜디드는 17.23%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쭉 내려서 방문자의 브라우징 습관은 도박, 복권 역시나 한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다른 웹사이트들에서
역시 후오비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라는 거. 아무래도 파이코인이 다른 여러 가지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을 때도 후오비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또 신기한 역사 중에 하나다. 그리고 후오비 글로벌이 그만큼 인지도가 꽤 있는 편이구나. 우린 요걸 좀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앱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 파이 앱 다운로드 수는 전 세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만 집계된 데이터다라고 얘기하고, 앱 다운로드 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12월에 살짝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줄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국가별 스토어 순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중인 국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닌이 29위, 중국이 41위, 그리고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현재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안드로이드만 집계된 데이터 뭐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셜 스토어 순위에서도 베트남이 또 이렇게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전 세계 기준으로는 모두 안드로이드만 이제 집계한 데이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되겠고, 랭킹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 랭킹이 70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셜 부분이 62위다라고 돼 있고요. 거래소 사태가 터지던 2022년 12월 28일에서 29일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24일부터 살짝씩 하락 곡선을 그렸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방문자 경로는 뭐 레퍼럴, 검색, 다이렉트, 소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레퍼럴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순위가 높았다라는 거죠. 좀 특이하긴 했어요. 레퍼럴이 은근히 많이 파이코인 이 영향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파이 앱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다른 앱들에서 아무래도 바이낸스, 여기 코인엑스도 있네요. 의외입니다. 그렇죠. 코인엑스가 그래도 유명은 한가 봅니다. 자, 그리고 하루 순수 이용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이제 유저 활성 유저 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점점 줄어드는, 약간은 늘어났다가 점점 뭔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파이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접고 떠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파이코인이 어디 발 달려서 도망가더라도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파이코인이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KYC 인증에 대한 순서가 오면은 내가 인증을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요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 휴대폰 점유율이나 다른 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인원이 구글 플레이에 비해서 많이 막 상승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땐 어느 정도의 이제 애플사에 있는 앱스토어를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요 실적으로 잡힐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이가 어쨌든 8월 이후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해가지고 이 반감기가 왔고, 반감기율이 왔고, 이거에 따라서 파이코인 이제는 몇 개 모을 수 있냐면 한 달에 한 8점 몇 개, 8.9개인가요? 뭐 요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되게 현타가 많이 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초기 선점이 중요하다. 왜? 그 당시에는 시간당 3.14 파이를 채굴했던 때도 있으니까요. 이러면은 요렇게 3일만 채굴을 했어도 지금 하루 채굴한 게 하루가 아니죠.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채굴한 게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자유겠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쩌면 이 KYC 인증을 받지 못한 채가 아직까지도 KYC 인증을 받지 못하고 이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한 걸 받지 못한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쩌면 요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고 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파이코인은 꼭 KYC 인증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출금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